이제 코스피 7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서 밸류 정상화 그리고 향후에는 프리미엄까지 얻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한 단계 고비도 있을 거고 이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최대 주수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오늘 이런 단면을 좀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는 롯데 관광개발에서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최근 좀 특이적으로 발견이 됐습니까? 예. 일단 롯데 관광개발을 먼저 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사명에서 알다시피 이제 롯데그룹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됐습니다. 시작은 롯데 관광개발의 이제 그 대표이사이자 전체 최대 주주인 이제 김기병 회장이 롯데그룹의 그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의 이제 매제입니다. 매제라는 건 뭐냐면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 신정희 대표랑 결혼을 했고, 그러나서 이제 김기용 대표가 롯데 관광개발을 일굽니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에 있는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동아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롯데 관광개발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국지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그 김기병 대표랑 이제 신격호 회장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신격호 회장이 롯데라는 이름을 쓰지 마. 그러니까 이제 김기병 회장이 아니 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군 회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롯데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라 소송을 간 끝에 결국 이제 소송에서 김기병 회장이 이깁니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에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있으되 다만 롯데그룹과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분 관계도 없고 주고받는 것도 없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면 롯데 관광개발의 김기병 회장이 그 차남인 김한준 대표에게 사실은 이제 승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승계를 하려면 반드시 예전과는 다르게 하다못해 이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당시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셋 중에서 나는 이제 이건희로 할 거야, 건희로 할 거야 하면 그걸로 끝났겠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명하면서 동시에 지분이 넘어가야 됩니다. 지분이 넘어간다는 것은 증여세도 붙고 주식할 때 매집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붙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김기호 회장이 차남인 그 김만준 대표에게 이제 승계를 하는 과정 중에 있고 승계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난주 공시에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었냐면 김만준 대표가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을 갖다가 다른 곳에 넘겼는데 걸 팔지 않았습니다. 팔지 않고 다만 무엇이냐. 내 주식을 가져가서 나는 이 주식을 담보로 얼마만큼 돈을 주세요라고 이제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주에 어떤 공시가 났냐. 계약이 해소됐다. 그래서 김한준 대표가 해당 그 에코티 프라임 퍼스트에다가 지분을 넘겼는데 돈을 주고 나서 자기가 맡겼던 지분을 찾아왔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후에 있던 일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에쿼티 퍼스트라는 곳에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은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담보로 받은 그런 지분을 갖고 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가 쉽게 하면 좀 한마디 용어로 환매 조건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만준 대표가 에쿼티 퍼스트에다가 이제 자신의 지분, 롯데 관광개발 지분 170만 주를 넘겨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죠. 돈을 받으면 당연히 이자를 갖다가 담보를 넘겼으니까 또 이자도 이제 받습니다.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이자도 넘겨주고 김만준 대표에게 170만 주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양도 매매 계약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김한준 대표가 내가 지금은 자금상 이유가 있어서 돈을 빌리지만 반드시 이 지분을 내가 사올 거야 라는 것을 갖다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이라는 건 이제 다시 내가 이 지분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했다는 의미에서 환매 조건부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다가 김한준 대표가 자금을 마련해서 다시 에쿼티 퍼스트에다가 이제 맡겼던 지분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해당 지분을 갖다가 안전하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김한준 대표에게 빌려준 돈도 받고 그 사이에 이자도 받고 그러니까 뭐 좋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최대주주의 어떤 담보계약과 최대주주의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대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라고 이제 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왔다가 지분도 왔다 갔다 하고 돈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 이슈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에쿼티 퍼스트가 김한준 대표의 170만 주를 가지고 그냥 이게 놀려만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10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공시에 나오지 않지만 해당 공시에 나오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에코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170만 주였다가 받아서 그에 상하는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받지만 170만 주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구하는 주체가 있으니까 요구하는 주체에다가 해당 자금을 해당 주식을 빌려주면 거기서 또 이자를 받는다. 그러니까 에코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김한준 대표한테도 이자를 받고 갖고 있던 담보를 갖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체에게 빌려주면서 거기서 또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어떤 장사와 이제 매출 올릴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통로가 있는데 에코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김한준 대표의 170만 주를 갖고 나는 김한준 대표가 언젠가 이 주식을 찾아갈 거니까 나는 이걸 딴 데로 유통 안 할 거야 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했을 리도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 점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게 지금 문제시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공시에는 안 나오지만 대부분 이제 시장의 전망가 뭐냐면 에코티 퍼스트 갖고 있던 롯데관광개발의 170만 주를 누가 요구할 것이냐, 요구할 세력이 누구냐라고 따져본다면 가장 중요하고 떠오르는 세력은 이제 공매도 세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합법적으로 공매도를 할 때 내가 이런 삼성전자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내려갔을 때 내려간 거에 차익 실현을 하고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반드시 공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이 있어야지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재작년인가 뭐 금감원 적발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불법을 갖다 어떻게 외국계 증권사에 많이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의 170만 주를 요구하는 주체가 어디겠느냐? 그건 당연히 공매도 세력이 해당 170만 주를 갖고 있으면은 롯데관광개발의 차익 실현, 롯데관광개발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실은 다시 이거 되갚으면 되니까 그런 공매도 세력에게는 롯데관광개발의 주식이 아주 기묘하다. 그래서 아마도 공시에는 안 나오지만은 에코티 퍼스트가 해당 김한준 대표의 170만 주 가지고 공매도 세력에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사실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은 무엇이냐? 이것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최대 주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가 주식을 갖다가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대금을 받았죠. 현금을 받았죠. 그러면 해당 해당 지분을 받은 에코티 퍼스트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갖다가 공매도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매도에 넘길 때 보통 이자가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통상 이자가 얼마냐? 3%에서 10%입니다. 그러면 170만 주에 10% 이자만 받아도 에코티 퍼스트 입장에서 남는 장사니까 당연히 안 빌려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롯데관광개발의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김한준 대표가 그걸 빌려준 건 알았는데 그 자금이 공매도 세력을 부추기는 재원을 쓰인단 말이야? 이러면 사실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합법적이긴 하지만 최대주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융통하고 지분을 넘겨준 것이 타당하냐라는 어떤 의문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뭐랄까 공매도에게 빌려줬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그렇죠. 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논란 점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롯데관광개발의 이제 3년도 공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그때 에코티 퍼스트에다가 롯데관광개발의 또 다른 대주주인 동아투자개발, 아까 말씀드린 동아면세점과 관련 있죠. 동아투자개발이 빌려줬다 이게 나와요. 동아투자개발에다가 갖고 있던 지분을 갖다가 NH 투자증권을 갖다가 거쳐서 어디다 빌려줬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골드만삭스랑 UBS 등에서 다시 대여를 해줬다. 그러면 골드만삭스랑 UBS가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왜 빌려갔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빌려가는 이율도 내야 됩니다. 이자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에서 10%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에코티 퍼스트가 어떻게 이율을 책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꽤 짭짤한 이자를 에코티 퍼스트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자를 내면서까지 골드만삭스랑 이제 UBS가 그 주식을 빌려간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공매도에서 필요한 주식을 갖다 메우기 위해서 혹은 이번에 해당 주식을 갖다 빌려간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치려고 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 주주가 자기가 어떠한 여하든지 간에 해당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건 합법적입니다. 그 마련한 주식을 갖고 최대 주주가 공매도에 빌려줘요 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하지만 그 빌려간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해당 지분이 요구하는 곳 공매도 주체에다가 넘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고 넘기면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시퀀스가 마련되는 것인데 이런 시퀀스를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예견되는데 불구하고 최대 주주가 이걸 갖다가 지분을 갖다가 맡기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볼 대목이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이런 공시가 떴을 때
해당 지분을 갖다가 이런 증권사 에쿼티 퍼스트한테 맡겼을 때 이 주식이 사실은 그 공매도 세력에 넘어갈 수 있을 개연성 있는 지분이라면은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오를 가능성이 좀 희박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시가 뜨면은 당분간 해당 종목을 갖다가 안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대주주와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결탁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바라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예, 예. 이야기의 서사를 예, 예. 보면은. 그러면 자사주를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에 빌려준 대주주가 공매도 계좌로 예. 이렇게 뭔가 또 의심 정황을 포착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개인 주주들도 다 주주인데 최대주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지분을 갖다가 활용하면 어떡하느냐. 정 돈이 필요하면 담보로 맡겨서 일반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겨서 해당 지분을 갖고 자산을 갖고 굴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해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공매도 세력에 넘겨줄 가능성 있는 곳에 맡길 필요는 없다. 맡겨서는 안 되고 맡긴 걸 지양해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까지는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인데 다만 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대주주가 해당 지분을 공매도에 넘긴 다음에 넘겼다고 알아서요. 근데 공매도에 가서 이제 계좌를 튼 다음에 거기서 하면 이제 공매도를 실제로 해서 자기가 차익실현을 하고 수익실을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불법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대주주 지분이 금융기관에 넘어가는 것은 되게 주의 깊게 봐셔야 된다. 그리고 해당 사실의 공시를 확인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해당 종목은 안 들여다보시는 게 낫겠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공시처럼 김한준 대표가 해당 지분을 갖다가 다시 되살았을 때는 이제는 공매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고 본다면 이제 그때 다시 보시면 되겠지만 그전에는 혹시나 마음이 찜찜하니까 공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에는 이런 방구 170만 주를 갖고 실제 공매도 썼을 거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상당수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합법적이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혹시나 최대 주주가 해당 공매도를 각각 결탁을 해서 오히려 공매도 증권사에다 가서 계좌를 튼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자기가 수익실을 해버리면 정말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 개연성을 갖다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지분 정리하고 지분을 갖다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이제 부실합니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갖다가 자회사로 갖고 있고 B가 또 다른 C라는 손자회사 갖고 있는데 손자회사를 갖다가 외국에 세웠을 경우는 공정위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지주사의 그 관리에서 굉장히 부실 사항인데 이런 어떤 외국의 법인을 통해서 자금을 들어오거나 나오는 것이 공정이나 금감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주주가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고 심지어 유혹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유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좀 제도를 정비되겠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담보로 맡기면 그 주식이 공매도에 또 쓰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또 잘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